모든 것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틱톡, 쇼츠, 릴스 등 숏 컨텐츠의 부상으로 짧고 강렬한 컨텐츠의 전성시대가 왔으며 음악도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과 중독성 있는 훅으로 구성된 곡들이 인기를 끌면서 음악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영화 역시도 화려한 볼거리와 액션으로 무장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흥행을 주도하며 깊이 있는 스토리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감동을 주는 영화들이 더욱 사랑받고 있죠. 바빠지는 현대사에 서 그런 시간을 오래 들여야 하는 컨텐츠들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고, 저 또한 가끔은 퇴근 후 무거운 컨텐츠보다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땡기는 순간들이 많기에 쉽게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숏 컨텐츠들의 인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그 느릿함이 주는 감동이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작은 선율로 시작해 3분, 5분이 흐르고 이런 시간과 선율들이 차곡차곡 쌓아내 만들어내는 감정의 파도 같은 음악들과 빵빵 터지는 신나는 장면은 없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관객들의 감정을 자아내는 영화라든지, 게임도 한판 한판 스피디한 게임보다는 그 세계에 자연스레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게임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요즘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면 언제나 그런 갈증을 해결해주는 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바로 락스타 최고의 걸작 레드데드 리뎀션 2죠. 레드데드 리뎀션 2는 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소중해지는지, 이 게임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1899년 서부 개척 시대는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더린드 갱단은 자유롭고 무법적인 삶을 추구해왔지만 시대의 변화와 법의 추적 속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을 찾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갱단의 리더 더치 반더린드는 항상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갱단을 이끌어왔지만 법의 추적과 서부 개척의 끝자락에서 그들의 자유로운 삶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덧 설산에까지 몰린 갱단은 위기에 처하고 모든 갱단원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가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더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기지와 전략을 발휘하며 열차를 급습하고 적 갱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등 언제나처럼 리더의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날이 점차 풀려가고 갱단은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내륙 지방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들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게임은 서부의 끝자락에서 한 무법자 갱단이 시대의 변화와 어떻게 싸워나가는지를 그립니다. 갱단은 내륙 지방에 도착합니다. 작은 목축업이 발달한 동네 발렌타인 마을 근처 언덕에 캠프를 설치한 갱단은 이곳을 임시 거주지로 활용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단기적인 휴식이자 더치 반더린드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죠. 더치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이곳에서 돈을 한탕 벌고 법의 포위망을 벗어나 우리끼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죠. 플레이어와 반더린드 갱단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존과 그 목표를 위해 다시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게임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이 캠프와 갱단원들은 레드데드 리뎀션 게임 플레이의 꽃이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캠프는 그저 세이브를 위한 장소가 아닌 당신의 집이며, 갱단원들은 그저 임무를 주고 정해진 스크립트만 따르는 NPC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살아 숨쉬는 인물처럼 느껴지죠. 이 게임은 이러한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요소는 이 게임의 전부이자 레데리2가 빛나는 요소입니다. 주인공 아서는 갱단의 계획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금업자 스트라우스에게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받아 이 리스트를 따라가 돈을 수금하기도 하고,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잘 잡는 법이죠. 범죄자들을 잡는 현상금 사냥꾼이 되기도 합니다. 돈 냄새가 나는 곳은 언제나 아서가 달려가 돈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스스로 위해 쓰거나 갱단의 캠프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캠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워낙 가족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입도 많은 편이죠. 여러분들은 캠프에 음식이 모자라지 않게 직접 사냥도 해서 식량들도 공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으론 이러한 일상이 너무 지친다면 호재와 느긋하게 사냥 나가기도 하고 책 마스턴과 함께 낚시를 하며 잠시 휴식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날그날의 일상이 다채롭습니다. 퇴근 후엔 갱단원들이 반겨주기도 하거나 기분이 좋을 땐 함께 노래도 하며 파티도 함께하며 플레이 타임 내내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함께합니다. 가끔 긴 미션을 마친 뒤 그대로 캠프에 돌아가는 게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동네 술집에 가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기도 했죠. 또 가끔은 동료들과 모닥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잊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하나둘씩 텐트로 가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아, 이렇게 하루가 흘렀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도 제 잠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언제나 게임을 끄기 전 내일을 대비해 총기를 손질하곤 했습니다. 총기 손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총기의 데미지나 반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틈이 날 때마다 꼭 해줘야 했죠. 이런 작은 일상이 레드데드 리뎀션 2가 그려내는 무법자의 삶을 얼마나 디테일하고 또 얼마나 느리게 다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심한 요소들은 게임의 호불호가 갈리는 큰 이유기도 해요. 다른 게임이라면 상당히 생략하거나 간소화했을 부분을 이 게임은 생략하긴커녕 위험할 정도로 이 시스템을 잘 다루어냈죠. 아서의 현실적인 모션을 구현하려 걸어가는 발걸음 한 발자국에도 딜레이가 느껴질 것입니다. 다른 게임처럼 효율적으로 버튼 하나 누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템 파밍을 위해서 열어야 하는 책상 하나에 버튼 하나, 아이템 하나하나의 버튼을 일일이 눌러줘야 합니다. 또한 총기 손질은 물론이고 머리가 길면 이발소에서 가서 깎아야 하고 수염이 자라면 면도도 해줘야 하고 씻지 않으면 캐릭터의 모습이 지저분해 구박을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디테일들은 많은 분들에겐 성가신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데리2의 가장 큰 호불호 원인 중 하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디테일한 요소들이 레데리2의 게임 플레이와 결합해 환상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하나의 살아있는 세계를 창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요소들이 매번 즐겁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허나 이런 삶을 다루는 게임의 태도는 자연스레 게임에 대한 몰입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비효율적인 요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의 게임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 게임에 엄청나게 몰입해 있구나를 느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 맵에 안 가본 곳으로 길게 여행을 떠난 날이 있습니다. 고급 가죽을 좀 얻으려고 사냥을 오래 하기도 하고 경치가 멋진 곳에서 야영도 했죠.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캠프는 안전할까? 식량이 떨어지진 않았을까? 오늘 식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정말 이 게임에 몰두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디테일한 게임에 더불어서 발전한 전투 메커니즘도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전작 레데리부터 있었던 데드아이 시스템은 슈팅 액션 게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전투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맥스페인이나 여타 다른 슈팅 게임에서도 블랙타임 등이나 여러 기술 등으로 반복되는 전투를 최대한 재미있게 만들려고 한 장치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그 시스템은 재미나 완성도면으로 데드아이 시스템에 비할 바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데드아이는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전투를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이자 서부극의 컨셉트와 매우 잘 맞아떨어져 이 게임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줍니다. 우리가 서부극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빠르게 총을 꺼내 여러 명의 적을 한 번에 처치하는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언제든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죠. 빠르게 움직이는 적을 상대하거나 적의 물량이 압도적일 때 데드아이 시스템은 정말 빛을 발합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적을 조준하고 그들이 순식간에 픽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쾌감을 잊을 수 없죠. 필드에서 만난 인물들 중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빠르게 총을 꺼내 적을 처치하기도 하고 이런 액션을 마친 뒤 총을 멋지게 돌려 홀스터에 넣는 순간 이보다 더 멋진 게임은 없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또한 각종 총기들의 디테일과 모션, 타격감 등은 놀라울 정도의 업적이며 적들이 어딜 맞는지에 따라서 다른 수많은 모션들과 상호작용들은 이 전투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GTA4에서 전개했던 물리 엔진은 이번 편에서 더 진화한 형태가 되어서 정말 락스타의 필살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GTA5에서 물리 엔진 면으로 아쉬웠던 부분을 이번 레데리2에서 원 없이 풀었네요. 레데리2의 마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레데리2의 획기적인 점은 말의 의미를 재정립한 데 있습니다. 많은 게임에서 말은 대표적인 이동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점을 잘 살린 게임은 드물었어요. 대부분의 게임에서 말은 조작하기도 매우 불편할 뿐더러 생명체로 대우하기보다는 그저 차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 말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생명체로 묘사되며 우리의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말의 모션과 움직임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원하는 곳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조작감뿐만 아니라 말에는 여러 무기를 보관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여러 장비들을 쉽게 가져올 수 있고 추운 지역에 여행을 가는 것을 대비해 여벌의 옷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냥을 한 후 동물의 가죽이나 사체를 실어 나르는 데에도 유명하죠.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며 이 말은 단순히 이동순환을 넘어 점점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비치를 내주면 말이 깔끔해지고 말이 다른 야생동물들을 보고 놀라면 플레이어가 달래주거나 좋은 음식을 먹이면 기력이 올라가고 플레이어가 실수로 낭떠러지로 달리면 말이 알아서 멈춰주는 등 이런 생명체를 대하는 게임의 태도는 말에 대한 애착을 자연스럽게 키워줍니다. 그저 효용성 때문만이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면서 말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커져갔고 이 과정이 플레이어에게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도록 만든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말과 함께하는 여행은 언제나 두근거립니다. 그 두근거림에는 언제나 제 든든한 친구 같은 말이 있어서였겠지만 레데리2의 오픈월드는 정말 다채롭고 디테일로 가득 차 있으며 무서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죠. 2025년인 현재도 아직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디테일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제 3회차 플레이를 하는 저조차도 아직 보지 못한 이벤트나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보지도 않고 지나갈 곳에 제작진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닿아 있는 것을 보면 대체 무엇을 만든 걸까 싶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죠. 레데리투의 오픈월드는 1899년 미국의 자연을 경이롭게 재현했습니다.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을 세밀하고 아름답게 그려냈죠. 이 세계는 과거 시대의 대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임을 여행하다 보면 동물들이 풀을 뜯는 모습, 새가 물고기를 낚아채는 장면, 곰과 늑대가 싸우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늪지대에선 악어들이 미끄러지듯 유영을 하고 광활한 목장에서 소떼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저 아름다움에 넋을 놓고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모든 게 프로그래밍된 코드 속에서 생명력이 느껴진다는 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각기 다른 마을들의 모습은 마치 유저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처럼 깊이 몰입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발렌타인 마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말에게 먹이를 주고 양떼를 이동시키면서 말이에요. 이런 고된 하루가 끝나면 저녁이면 주점에서 피로를 풀며 서로 소통을 합니다. 산속의 작은 마을 스트로베리는 작고 아담한 동네지만 유럽식 색소와 흐르는 시냇물이 어우러져 고요하고 평화로운 매력을 발산하죠. 로도스엔 겉보기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지만 두 가문이 대립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고요. 또한 생데니는 무법자의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펼쳐집니다. 연극을 즐기거나 포커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고급스러운 식사와 의상 가게에서 사람들이 편안한 하루를 보냅니다. 매번 법의 포위망을 피해 임시거처로 옮겨다니는 반더린드의 갱단과 대비되어 복합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도시죠. 레데리투의 오픈월드는 이렇듯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인 시대가 아닌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저들은 이런 흐름에 몸을 맡기고 이 시간을 진지하게 음미하죠. 이런 놀라운 게임 플레이뿐만 아닌 레데리투의 스토리라인은 게임사의 길이 남을 스토리이며 게임 플레이와 스토리 라인이 서로를 보강하고 깊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작용해 플레이어에게 단순히 게임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법자들을 그려내며 아서의 무법자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을 번갈아 비추어가며 플레이어에게 선택과 고뇌를 내리게 합니다. 새로운 마을로 가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다짐했던 반더린드 갱단은 역시나 갱단답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소란으로 가득했고 그 냄새를 맡은 핑커트는 또다시 그들을 목 밑까지 추격해옵니다. 매번 갱단은 그럴 때마다 새로운 곳으로 도망을 가지만 더치의 계획은 예전 같지 않게 위험하며 독선적으로 변해가죠. 더치는 자신에겐 언제나 계획이 있으니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갱단을 다독이지만 갱단의 내부에선 더치에 대한 일구심이 점점 피어나고 웃음을 잃어가고 갱단 내에서도 두 세력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같이 웃고 떠들고 모든 것을 같이 했던 가족들 간의 불안은 캠프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플레이어에게도 마음 쓰린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아서와 유저는 자신의 전부였던 갱단이 와해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와의 못 이룰 사랑을 후회하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게임의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더치의 판단은 매번 갱단을 극한까지 몰아넣고 갱단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집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반더린드 갱단의 마지막 선택은 은행을 터는 것이었고 이 은행 작전만 성공한다면 갱단이 꿈에 그리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핑커트는 반더린드 갱단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갱단의 상징이자 마지막 억제기 같았던 호제아의 사망과 아서가 아끼던 친동생 같던 레니의 죽음은 이 갱단의 종말이 선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더린드 갱단은 탈출을 하기 위해 배를 타지만 구아르마라고 불리는 섬에 불시착을 합니다. 그리고 더치가 주장했던 이상적인 장소, 그들만의 낙원인 타이티와 구아르마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순간 더치 반더린드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부서집니다. 이 순간부터 레데리투의 스토리는 중요한 터닝포인트에 직면하게 돼요. 구아르마 섬의 탈출에 다시 육지로 돌아온 저는 아서의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섬에서 너무 무리를 했나,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왔나 싶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아껴둔 강장제를 마음껏 먹이고 잠도 푹 재웠습니다. 그래도 아서가 괜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 이유는 아서는 결핵에 걸린 것이었죠. 그리고 대체 왜 결핵에 걸리게 되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문득 스쳐간 일, 토마스 다운즈에게 돈을 수금하러 갈 때의 일이었죠. 그날의 일은 돌고 돌아 아서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서가 평생 몸을 바쳐왔던 갱단도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은 없습니다. 살인과 폭력을 일삼던 아서에게 그대로 업보가 돌아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죠. 아서의 상태를 깨달은 저는 처음엔 아무런 의욕이 없었습니다. 게임을 더 이상 진행할 힘도 없었고요. 곧 아서의 죽음을 직면해서일까요? 저는 더 이상 총기를 닦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아서가 기침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헤어스타일을 해도 창백한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아려왔죠. 아무런 이욕도 없이 캠핑장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고 게임을 끄려는 그때 멀리서 잭 마스턴의 순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아서와 깨달았죠. 자신의 가족은 지킬 수 없더라도 자신이 지금부터라도 지킬 수 있는 한 가족이 남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게임의 스토리는 유저들에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의 아서를 어떤 사람으로 남기고 싶냐고 말해요. 이 스토리가 주는 울림은 어떤 게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큰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아서의 얼마 남지 않은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최대한 아서가 아파 보이지 않게 안 해보았던 헤어스타일을 했고 미션을 하며 아꼈던 돈으로 멋진 옷도 사입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와 탄약에 돈을 썼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죠. 그동안 더치의 말을 듣느라 열심히 했던 미션도 내팽겨치며 아서 인생의 마무리를 최대한 의미있게 장식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라도 이미 아서는 죽음밖에 남지 않은 죄인이라도 지금부터라도요. 아서와 저는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고 자신이 망친 다운즈 식구의 인생을 이제라도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갱단 외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었는데 같이 평화롭게 낚시도 즐길 친구도 생겼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먼저여야 했을 스트라우스를 갱단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끝내 이루지 못할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그 사랑을 놓아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숙제, 못난 동생 존 마스턴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기도 했죠. 죽음을 직면하니 이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두려워하는 자기 합리화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죽음이 가까워져서야 진정한 제가 누군지 알게 된 것일지도요. 아서의 마지막 장식을 하며 게임의 스토리는 극에 달합니다. 더치가 계획했던 마지막 임무 속에서 아서는 더치의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이젠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번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존 마스턴의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제이디와 틸레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치와 마이카에 대한 복수? 글쎄요. 복수는 아서의 말대로 바보들의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승자는 아서 모건이거든요. 제 아서는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서가 맞이할 수 있는 죽음 중에 가장 구원을 받은 죽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 에필로그가 시작되며 레드데드 리뎀션 1으로 이어지나 영상의 분량으로 인해 간략하게 말하자면 에필로그는 레드데드 리뎀션 1의 팬들을 위한 완벽한 프리퀄이자 팬서비스이며 존 마스턴의 서사의 완성을 그려낸 에필로그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프리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돈벌이의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들기 때문이에요. 조금의 설정만 벗어나도 상당히 자기적이고 게임 세계관의 현실성과 유기성을 그대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프리퀄을 잘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낸다면 오히려 본편을 더 빛나게 하고 깊이를 더해주죠. 레데리2의 스토리는 완벽한 프리퀄이자 이미 우주명작인 1편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최고의 명작입니다. 이 스토리라인은 유저들이 세상의 사고작용을 유도하는 게임 플레이와 완벽한 결합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이런 선물과도 같은 게임 시간 동안 유저들의 귀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사운드 트랙도 현존하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감정을 자아내죠. 이렇듯 레드데드 리뎀션 2는 제가 해본 가장 멋진 경험 중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락스타 게임즈 시리즈가 의뢰 그렇듯 오픈월드에선 자유롭게 프리롬을 즐기다가 미션에만 들어서면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게임 오버가 되는 등 이런 특유의 괴리감이 이번 편에선 유독 심하다고 느껴졌고 후반부의 전개와 반복되는 레이 슈터형 미션은 게임의 흐름이 깨지는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즉 방대한 분량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는 느낌은 들지 못했죠. 이런 정답형 플레이와 함께 더불어 월드에 적응하게 만드는 튜토리얼식 미션들은 첫 회차엔 즐거웠다 2회차 때엔 상당히 루즈해지는 락스타의 거질적인 문제점도 여전합니다. 즉 락스타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지만 동시에 락스타의 한계도 보여준 게임이라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었어요. 또 제가 리뷰 내내 극찬을 하였던 느린 템포의 게임 플레이와 디테일들은 저도 매번 즐겁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번 리뷰를 하며 이를 퇴근해서 게임을 키려고 하는데 몸도 피곤하고 좀 졸려오니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은 피곤해지는 느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더라고요. 하지만 한숨 돌리고 다시 게임을 돌아보니 이들이 담은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물들, 자연들을 깊게 관찰하게 해주었을 뿐더러 제가 빠르게 달려올 때에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구현해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의 고집스러운 디테일은 생명력이 느껴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게임을 하는 동안 아서 모건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레드데드 리뎀션 2는 아서와 유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라는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뜨거운 화답으로 대답할 수 있었죠. 비효율적이고 느리더라도 레데리2처럼 즐거움을 주는 유튜버로 남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만약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마치며 우리는 빠른 속도와 효율성에 매일 압도당하며 살아갑니다. 빠른 메신저는 우리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었지만 얼굴을 마주할 기회를 줄여주었으며 빨라진 컨텐츠들과 짧고 강렬해진 음악
그리고 빵빵 터지는 블록버스터들은 우리에게 강렬한 재미는 주었지만 동시에 생각할 거리를 점점 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눈부신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 주었지만 감정, 소통, 그리고 우리의 본 모습을 잃게 만든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된 레드데드 리뎀션 2는 플레이할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듯 합니다. 이봐,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숨을 돌리고 천천히 걷는 순간 우리는 잊고 있었던, 아니면 지나쳐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제서야 마주하게 될 겁니다. That's the way it is. That's the way